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78회차 실무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 수행 4번이고요. 근로소득 관리입니다. 자, 1번은 인사급여 관련 자료고요. 자, 하단에 자료 설명 바로 볼게요. 자, 사무사원이고요. 사원 등록을 위한 자료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1번 부양가족은 김준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동거가족이다 라고 보시고요. 2번 배우자 김지민은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 800만 원과 결손금, 근로소득 금액 700만 원이 있다. 자, 우리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두 개 합쳐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손금은 손실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800만 원은 마이너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면은 오히려 손실 100만 원이죠. 자, 그럼 100만 원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는 소득 통과했고요. 배우자 자체를 나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장밀환이고요. 직계존속, 기초연금 500만 원이 있다. 자, 소득자의 직계존속은 나이 보셔야 되고요. 나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516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자,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만 통과했다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자녀 김대희는 군 복무 중에 있고요. 별도의 소득은 없대요. 그럼 나이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5번. 김동민은 시각장애인이다. 자, 장애인은 나이는 따지지 않죠. 대신에 소득은 보셔야 되는데 총 급여액이 600만 원이래요. 자, 총 급여액은 5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즉 인적공제 대상자로 들어갑니다. 6번 김인규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그럼 나이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는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주민등록 등본 보시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급여 쪽으로 바꿔주시고 사원 등록으로 들어올게요. 자, 들어와 주시고요. 김준호 클릭. 자, 등록은 되어 있고 부양가족 명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본인은 들어가 있고요. 배우자 입력해 볼게요. 자, 배우자 F2 하면 연말정산 관계가 뜰 겁니다. 자, 배우자 이름. 자, 주민등록 등본 넣었고요. 배우자 가능했죠.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1번. 자, 500-515-2899-731. 자, 지금 경로우대 들어갔죠. 그럼 나이 통과했고 소득도 통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자, 김대희. 자, 우리 김대희 지금 나이 때문에 부처리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김동민. 자, 나이 때문에 또 부처리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김인규 넣어볼게요. 자, 김인규 같은 경우에는 나이 20세 이하 맞죠? 자, 그 다음에 소득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 넣어주시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점은 자녀 세액 공제 있죠. 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의 동그라미 안 들어갔죠. 그 이유는 자녀 세액 공제는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까지. 그죠? 자, 그럴 때만 들어가는 거고요. 김인규의 지금 현재 주민번호로 보시면 2024년생이에요. 그래서 나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체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체크하도록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럼 바로 수행평가 풀어볼게요. 36번. 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조회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관리에서 영수증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F2 하시고 김준호 불러옵니다. 자, 25. 배우자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배우자 공제 가능했죠? 1인당 150. 자, 그러면 150. 자, 그 다음 37번. 부양가족 공제 대상액은 얼마인가? 26번 300이죠. 2명이었죠. 300. 자, 38번 27 경로우대. 자, 경로우대 1명 있었죠. 어머니 100만원. 한 명당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9번 28번 장애인. 자, 장애인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자, 40번에 57번 자녀세액 공제. 자, 총액을 물었고요. 공제 대상 자녀와 출산 입양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자, 그럼 57번. 자, 보시면은 지금 공제 대상 자녀가 없고요. 출산 입양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용직 사원의 원천 징수예요. 자, 일용직 사원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급여 내역. 자, 지금 1일 18만원 들어가 있고요. 5일 동안 근로를 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면 일용직 사원이고요. 자, 2번은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대요. 3번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하고요. 4번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하겠대요. 자, 그럼 수행과제 1번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 하시고요. 2번은 급여 입력 자료에다가 급여 내역 작성해 주시고 3번은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용직. 자, 일용직 등록. 자, 코드는 4001. 이정혁 넣어주시고요. 자, 주민등록번호 넣어줄게요. 그리고 입사일은 2025년 12월 1일.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급여 지급 방법, 매일 지급하겠다 했죠. 그래서 매일 지급 넣어주시고, 자, 정상급여는 18만원이에요. 그죠? 18만원 지급, 고용보험료는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탭 클릭해 주시고요. 12월, 지급도 12월. 이정혁 클릭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근로한 날짜 있죠? 5, 6, 9, 10, 11. 자,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5, 6, 9, 10, 11.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 만약에 잘못 체크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빠져요. 그죠? 자, 클릭만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 급여는 90. 고용보험 8,100만원.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12월 달에 일을 했고, 급여 지급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자, 일용근로 보시면 한 명에 90만원 들어왔고요. 소득세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비어져 있는 상태고, 참고로 간이세액은 급여 자료 입력에서 반영된 겁니다.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실무수행평가 풀어볼게요. 자, 12월 일용직 급여 입력 조회를 해주시고 고용보험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방금 확인했었죠. 고용보험은 8,10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8,100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42번. 차인 지급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쭉 끝으로 가시면 차인 지급액, 그죠? 고용보험 떼고 나온 금액 적어주시면 돼요. 89만 1,900원. 자, 43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조회해 주시고요. 5번 총 지급액의 가감계 A10번은 얼마인가? 자, A10 찾아볼게요. 가감계 있죠? 자, 총 지급액의 가감기는 940. 44번. 자, 지금 A01 소득세는 얼마인가? 자, A01이네요. A01의 소득세. 자, 36만 5,070원. 자, 그 다음 45번. A03의 소득세. 자,
자, A03의 소득세는 없죠. 자, 그래서 1번. 자, 다음 3번 볼게요. 연말정산입니다. 자, 사무직 신윤승이고요. 기타 자료를 보시고 연말정산 해주셔야겠죠. 자, 1번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은 입력되어 있다. 자, 부양가족들 입력되어 있고, 자, 그럼 바로 볼까요? 자, 연말정산.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열어볼게요. F2에서 신윤승 불러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소득 공제 클릭. 자, 그럼 부양가족들이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면 본인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연, 부처리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나이 때문에 안 되는지 소득 때문에 안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조수연은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 때문에 통과를 못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내용들이 하단에 있어요. 자, 배우자는 이자 소득 600, 배당 소득 1,800만 원이 있다. 자, 이자 배당 두 개 합산해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 원 초과했죠. 자, 그러면 소득이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나연은 기타 소득 200 있다. 우리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가능했죠. 자, 신하나는 총급여 480만 원이다.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했고요. 자, 신두나는 미취학 아동이고요. 소득이 없대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프로그램에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행과제 연말정산을 각각의 탭에서 완료하시오. 자, 그러면 기부금을 볼게요. 자, 지금 본인에 대한 기부금이죠. 본인이고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이고요. 50만 원입니다. 자, 그럼 기부금 탭 클릭. 자, 불러올게요. F2 본인. 기부처는 사업자 번호 나와 있네요. 자, 넣어주시고, 상호는 경상북도 울진군. 자, 그 다음에 코드는 하단에 보시면 돼요. 자, 하단에 고향사랑 기부금이죠. 43번 고향. 건수는 한 건 50만 원.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항들 넣어주시고 두 번째 탭을 클릭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탭 클릭을 하셔서 공제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를 클릭을 해요. 자, 그럼 40만 원 이렇게 땡겨왔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반영해 주시고, 네, 반영해 주시고, 그러면 해당 연도 공제 금액에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해당 연도에 50만 원 공제하겠다라고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해당 연도에 기부금을 굳이 넣지 않아도 다른 세액 공제가 많아서 혹은 소득 공제가 많아서 굳이 기부금까지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2월 금액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기부금 공제는 올해에 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다음 연도에 2월 시켜서 다음 연도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험료예요. 자, 보험료 신윤승 있고요.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 보셔야 되고 소득도 보셔야 됩니다. 보장성 보험이죠. 자, 박나연이고요. 우리 박나연이 누구였죠, 여러분? 자, 소득 공제 탭에 박나연. 자, 직계 존속이네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80 공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보험료 당연히 가능하죠. 소득 공제 탭에서 박나연 국세청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180. 그 다음에 신윤승 본인 보장성 보험 108만 원. 자, 그래서 국세청 자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조수연이고요. 조수연은 배우자였죠. 자, 우리 교육비는요.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은 보고 있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 소득 통과를 못했죠. 그럼 조수연의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에서 제외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예요. 자, 지금 이 증명서는 기타 영수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국세청 자료랑 다르죠? 국세청 적혀 있는 자료랑 다릅니다. 그래서 기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어린이 어학원이네요.
학원이에요. 학원일 때 주의하셔야겠죠. 자, 지금 대상자는 신두나입니다. 신두나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겠고, 자, 20세 이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지금 이 사람은요,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33만 원 공제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학원비라고 했을 때 학원비를 교육비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미취학 아동 제외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성인의 학원비까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럼 기타에다가 교육비를 찾아주시고, 자, 기타에다가 33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취약전으로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자, 연금저축은 본인만 가능해요. 부양가족의 연금저축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 480이고요. 상호와 계좌번호 나와 있죠. 연금저축은 정산 명세를 클릭하신 다음에 60번 연금저축 옆에 하살표 클릭. 자, 연금저축 넣어주시고 F2 삼성생명보험 계좌번호 넣어줄게요. 불이익금액은 480.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57만 6천 원만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입력을 했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60번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60번 연금저축 57만 6천 원입니다. 47번, 61번 보장성 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 12만 원 나왔죠? 그러니까 세금에서 12만 원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63번 교육비 49,500원. 49,500원. 49번 기부금. 자, 64번 기부금. 자, 이렇게 있고요.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가 있죠. 그래서 10만 원 이하일 때, 10만 원 초과일 때 공제율이 달라요. 그죠? 자, 10만 원 초과 물었기 때문에 6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50번. 자, 77. 차감 징수세액 소득세는 얼마인가? 자, 차감 징수세액의 소득세를 물었습니다. 자, 지금 환급을 받죠. 연말정산에서 나온 소득세. 그 다음에 지금 회사에서 납부한 소득세. 자,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더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붙여주시고 72만 9천 10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플러스 금액, 그러니까 앞에 부등호를 붙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부등호, 마이너스까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은 근로소득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봤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풀어보시고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데이터 복구를 하셔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자, 회계에서 백업 데이터 복구 있죠. 자, 여기 들어가시고, 자, 78회차 내가 다시 풀겠다라고 했을 때 복구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선택한 회사 코드로 복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입력한 부분은 그냥 남겨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회사 코드로 복구를 하셔서 102번으로 들어가시고 또 다시 처음부터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